LK그룹의 총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지욱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조부인 강건호 명예회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테냐. 유라이 아가씨와의 결혼은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략 결혼. 사랑 없는 껍데기뿐인 관계.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조부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직을 내려놓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강건호 명예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네, 이놈, 그렇다면 좋다. 1년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내가 인정한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그땐 내 뜻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지욱은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야만 했다.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으로서의 삶. 그것은 그가 선택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벗어던지고 낡은 면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LK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닌 그저 세상사에 지친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한은서가 고된 아르바이트를 막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 바에서 일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가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빚,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진상 손님의 퇴집으로 결국 지배인에게 꾸중을 듣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을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처량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와서 앉았다. 그녀처럼 비에 젖은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남자였다. 바로 김민준으로 변신한 강지욱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함께 비를 피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다 잊고 취해버리고 싶네요. 은서가 먼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욱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슬픔에 잠긴 눈.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렇다면 제가 한 잔 사죠. 나도 마침 그런 기분이었거든.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재즈 바로 향했다. 어두운 조명,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 그리고 독한 위스키. 그들은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각자의 힘겨운 삶에 대해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익명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술이 오르고 음악이 무르익자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외로운 두 영혼은 서로에게서 간절히 원하던 위로를 발견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호텔로 향했다. 그것은 충동적인 하룻밤의 실수라기보다는 필연적인 이끌림에 가까웠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온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남자가 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은서는 겨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날도 그녀는 골목길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막막한 공포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 누군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시죠. 힘없는 여자 한 명 괴롭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낯익은 목소리, 안경을 쓴 평범한 차림의 남자. 바로 김민준의 모습을 한 강지욱이었다. 지욱은 그날 이후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그는 조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능숙하게 돌려보낸 후 겁에 질린 은서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이미 흐릿한 잔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서로는 그저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었다. 지욱은 그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1년 안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요.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 유산만 받으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은서 씨,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간은 딱 1년입니다. 그 대가로 은서 씨의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은서는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혹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이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의 깊은 고민 끝에 은서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의 인생을 담보로 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그들의 운명을 뒤흔든 하룻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서명을 채우고 차가운 서류 위에 각자의 도장을 찍었다. 축하도 설렘도 없는 오직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 한은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남자와의 결혼.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끝내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지욱은 그녀를 그들의 신혼집으로 데려갔다. 그가 고른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옥상의 작은 옥탑방이었다. 완벽한 서민 코스프레를 위한 최적의 장소. 하지만 그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은서는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을 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박한 만족감 앞에서 지욱은 차마 불편한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의 시작과 함께 재벌 3세 강지욱의 순환 시대도 막을 올렸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사노동이라는 신세계와 마주했다. 라면을 끓이려다 냄비를 태워 먹는 것은 기본이었고 세탁기를 돌리다 거실을 온통 비눗물 거품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크고 작은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옥탑방이
자신이 경영하는 거대한 그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곳임을 깨달았다. 은서는 그의 처참한 살림 실력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일일 교사가 되기로 했다. 쌀을 씻는 법부터 빨래를 개는 법,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주일치 장을 보는 비법까지. 그녀의 잔소리 섞인 가르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동거인들 특유의 어색하고도 미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혼돈을 막기 위해 그들은 몇 가지 동거 규칙을 정했다. 첫째,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적으로는 하우스메이트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묻지 않는다. 셋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금지한다. 마지막 규칙을 정할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의 뜨거웠던 감각이 희미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규칙과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인력은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당겼다. 지욱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서의 촉촉한 머리카락과 편안한 옷차림 속에서 드러나는 의외의 여성스러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은서 역시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든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안쓰러움과 함께 낯선 설렘을 느꼈다. 그는 평소의 어설픈 모습과는 달리 잠든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롭고 고독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서가 고열로 몸져 눕는 일이 생겼다. 무리한 아르바이트와 쌓인 피로 때문이었다. 지욱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녀에게서 배운 서툰 솜씨로 밤새도록 그녀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오직 그녀만을 위해 주방에서 끙끙대며 따뜻한 죽을 쏘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은서는 머리맡에 놓인 모양은 엉망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죽 한 그릇을 발견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챙기기만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경험은 너무나도 낯설고 따뜻했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든 척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지웅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은서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을 먹으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의 가짜 인생은 역설적으로 진짜 인생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인간적인 감정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가면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좁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둘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낯선 사람들이자 서류상의 부부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규칙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동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치 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지욱은 점차 이 소박하고 불편한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툰 가사 실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서에게 칭찬받기 위해 서툴게나마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세상 어느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었고 그녀의 소박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의 마음을 밝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다. 언제나 꿋꿋하게 그리고 밝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는 은서를 통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 사이의 온기와 진심이 주는 행복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은서 역시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고 어설펐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늘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려놓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의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연락이 왔다. 급성 합병증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지만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지욱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욱은 몰래 병원 원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LK그룹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동생에게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고 수술비 전액을 익명의 후원자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다. 다음 날 병원 측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후원자가 나타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은서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그 감정은 어느새 연민을 넘어선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약혼자인 강지욱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분노한 유라희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자존심과 비즈니스의 문제였다. 그녀는 감히 자신을 물먹인 강지욱과 그를 숨겨준 여자를 찾아내어 처참하게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강지욱이 사용한 단 한 번의 실수, 은서의 병원비를 결제한 익명의 법인 카드 내역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조사원은 마침내 지욱이 숨어 지내는 허름한 동네와 옥탑방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한은서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라인은 조사원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인 강지욱이 저런 누추한 곳에서 저렇게 평범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녀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직접 그들의 위선적인 소꿉놀이를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옥탑방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은서의 동생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옥상 평상에 앉아 값싼 와인과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반짝였고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처럼 행복했다. 지욱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은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차가운 표정의 유라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은서를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강지욱,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따위 지긋지긋한 연극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욱. 그녀의 남편 김민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이름이었다. 안쪽에서 라희의 목소리를 들은 지욱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들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연약하지만 행복했던 그들만의 작은 세계가 무자비한 침입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유라이의 등장은 평화롭던 옥탑방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 놓았다. 강지욱은 본능적으로 은서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차가운 얼굴로 라희를 마주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라희의 이글거리는 분노, 지욱의 냉정한 방어,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은서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라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옥탑방을 둘러보며 독서를 퍼부었다. 꼴 좀 봐.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강지욱이 고작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서 이런 여자랑 소꿉놀이를 하고 있을 줄이야.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 언제까지 이따위 바보 같은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강지욱이라는 이름에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지욱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는 라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은서가 듣지 못하도록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경고했다. 네가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두 집안의 계약 없던 일로 만들겠어. 그는 라이를 돌려보낸 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은서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내 전 여자친구야. 현실 감각이 좀 없는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은서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저렇게 화려하고 오만한 여자가 왜 평범한 회사원인 김민준에게 집착한단 말인가. 조각들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일단 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지만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심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욱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며칠 후 은서와 함께 재래시장을 걷던 중 가판대에 놓인 경제 주간지의 표지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그는 은서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옆에 있던 떡볶이 가게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여러 번 넘겨야 했다. 그는 자신이 즐기기 시작했던 이 평범한 삶이 사실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수상한 행동은 은서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재벌 3세의 습관을 드러냈다. 무심코 최고급 와인의 빈티지를 논하거나 어려운 경영 용어를 사용하는 등 그는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남자의 가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은서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단순히 집착 심한 전 여자친구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요? 가끔 보면 민준 씨는 내가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녀의 돌직구 질문에 지욱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그녀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결국 또다시 거짓말을 선택했다.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의 회피는 오히려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한참을 망설이다 검색창에 그날 유라이가 외쳤던 이름을 입력했다. 강지욱.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LK그룹의 최연소 총수, 그리고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그의 얼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난 몇 달간 자신과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남편 김민준의 얼굴이었다. 단지 안경을 벗고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배신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만으로.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화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한은서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화면에는 LK그룹 강지욱 회장의 얼굴과 그의 화려한 이력들이 떠 있었다.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강지욱은 그녀의 싸늘한 눈빛과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설명해봐. 은서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목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눈물을 흘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환멸뿐이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사기극의 여주인공이었을 뿐이다. 궁지에 몰린 지욱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고백했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설명은 은서의 귀에는 그저 부자들의 이기적인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녀의 절박함을, 그녀의 가난을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녀가 느꼈던 모든 따뜻함과 설렘이 역겨운 동정심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은서는 차갑게 선언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김민준에게 가졌던 작은 연민과 애정은 강지욱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지욱은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은서는 더 이상 계약 상대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였다. 그는 현관문을 막아서며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 은서 씨, 내 말 좀 들어줘.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진짜였어. 그의 절박한 외침에 은서는 코웃음을 쳤다. 진심, 당신 같은 사람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알기나 해. 그들의 언성은 높아졌고 감정은 격해졌다. 그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지욱의 필사적인 몸짓과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은서의 저항이 뒤엉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는 찰나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낯익은 향수 냄새와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깊고 절박한 눈빛, 모든 것이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남자와 정확하게 겹쳐졌다. 은서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술과 음악에 흐릿해졌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친 숨소리, 뜨거운 입맞춤,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던 격렬한 하룻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그날 밤. 그녀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지욱 역시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그가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익명의 그녀와 똑같았다. 두 사람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당신이었어. 그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세상에 다시 없을 기막힌 우연.
하지만 이 경이로운 재회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은 오해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욱에게는 운명 같은 재회였지만 은서에게는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파괴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눈에 그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계획된 악의적인 기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일까지 이용해서 날 완벽하게 조롱하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그가 자신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하여 이 모든 연극을 꾸몄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하룻밤의 인연마저 그의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욱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정말 운명 같은 우연이라고 항변했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진실은 이미 그녀에게는 또 다른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다. 은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고 옥탑방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굳게 닫혔다. 그들의 짧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던 그들의 사랑도 함께 닫혀버렸다. 홀로 남겨진 지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더 깊고 잔인한 오해의 감옥 속에 그를 가두어 버렸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는 이제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기꾼으로 기억하게 될 터였다. 그가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옥탑방은 이제 그가 스스로 만든 지독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남겨진 강지욱은 처음으로 지독한 상실감을 맛보았다. 김민준이라는 가면이 벗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LK그룹의 총수 강지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고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서류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조각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는서를 되찾을 생각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돈으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은 그의 메마른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한편 집을 나온 은서는 다시 막막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싼 모텔을 전전하며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다. 동생의 병원비와 남겨진 빚,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는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지욱은 끈질겼다. 그는 며칠 만에 그녀가 일하는 작은 식당을 찾아냈다. 그는 김민준의 모습이 아닌 완벽한 LK그룹의 회장으로 그녀 앞에 섰다. 최고급 수트,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비서까지.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신 가족의 빚, 내가 다 갚아주지. 원하는 집, 원하는 차, 뭐든지 말만 해. 그의 거만한 태도는 은서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불태워버렸다. 그의 제안은 그녀에 대한 걱정이 아닌 돈으로 그녀를 사겠다는 모욕으로 들렸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의 그 더러운 돈 치워요. 내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 그녀는 그가 내민 백지수표를 찢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멀리서 지켜보던 유라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음을 직감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되찾을 수 없다면 더럽고 잔인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한은서라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지욱이 기댈 곳은 자신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라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욱은 계속해서 은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돈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동생의 남은 치료비를 모두 지원했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사채업자들을 조용히 처리했다. 그는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 수호천사가 되어 주었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속죄를 증명하고 싶었다. 은서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애써 그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시간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거짓말쟁이 강지욱과 서툴지만 다정했던 김민준.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그때 라이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과 연예 정보 사이트의 일면이 한은서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LK그룹 강지욱 회장 꽃뱀에게 당했다. 서민 행세하던 재벌 3세 평범녀의 계획적인 유혹에 넘어가 기사는 그녀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지욱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다. 그녀의 모든 사생활이 거짓과 악의적인 추측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은서는 자신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그녀를 향한 모욕적인 질문들. 그녀는 순식간에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손가락질 받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지욱 역시 헤드라인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그와 은서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은 한은서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문 앞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그녀를 향한 끔찍한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그녀가 지금껏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꽃뱀이라는 주홍글씨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LK그룹 역시 발칵 뒤집혔다. 강건호 명예회장은 당장 은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유라이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지욱을 압박했다. 이사들 역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그가 은서를 버리고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재벌 3세 강지욱이 늘 해왔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지욱은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유라희와 강건호 명예회장은 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연단에 선 지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모든 스캔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녀가 저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겼던 것,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까지. 그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한은서 씨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이 있다면 저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상처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시켰다. 작은 모텔 방에서 은서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그녀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증오와 불신의 얼음벽이 그의 뜨거운 진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유라이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은서의 주변을 맴돌던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은서를 납치하여 겁을 주라고 지시했다. 지옥이 없는 곳에서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은서의 앞을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공포에 질린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의 강지욱이었다. 그는 이미 라희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예측하고 몰래 경호원들을 그녀의 주변에 배치해둔 상태였다. 내 여자에게서 손 떼. 지욱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한 것은 더 이상 어설픈 김민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분노한 LK그룹의 총수 강지욱이었다.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했다. 싸움의 와중에 한 남자가 몰래 은서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지욱은 그것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그녀를 자신의 품 안에서 보호했다. 그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옷 위로 번져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골목길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은서는 피를 흘리는 그의 팔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쌌다. 그는 이제 말이나 돈이 아닌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의 행동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오해와 불신의 벽이 그의 붉은 피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모텔 방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남아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과거 그가 아픈 그녀를 위해 죽을 쑤어 주었던 그날 밤처럼 이제는 그녀가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있었다. 은서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가장 위험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된 것이다. 작은 모텔 방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밤새 지욱의 곁을 지킨 은서는 떠오르는 햇살 속에서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상처와 피로감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친 팔에 새 붕대를 감아주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거짓이나 오해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잠에서 깬 지욱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살피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무런 가면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 그녀의 고단했던 삶,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던 그날 밤의 기억까지.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비로소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유라이라는 위험한 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해. 지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욱은 LK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총동원했다. 경찰에 붙잡힌 사채업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이의 비서에게서 사주를 받았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욱의 팀은 라이가 언론을 조작하고 그녀를 공격하도록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희를 잡을 결정적인 함정을 제안했다. 그녀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을 거야. 분명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것을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꾸미려 하겠지. 우리가 그 꼬리를 잡아야 해.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지욱은 감탄했다. 그의 수많은 엘리트 참모들 중 누구도 그녀처럼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지욱은 경찰에 체포된 사채업자 중 한 명을 회유하여 라희의 비서에게 돈을 더 달라며 거짓 연락을 취하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에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녹음할 특수 장비가 설치되었다. 은서는 웨이트리스로 위장하여 직접 현장에 잠입했다. 그녀의 대담함에 지욱은 가슴을 졸였지만 그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함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비서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 라희의 지시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이제 유라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지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라이가 은서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를 언론의 심판대 위에 세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다음 날 지욱이 직접 개최한 두 번째 기자회견장. 그는 유라이의 비서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을 현장에 있는 모든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까지 폭로했다. 그것은 라이 개인을 넘어 그녀의 가문 전체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유라이는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고 은서는 모든 역경을 이겨낸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태성그룹을 향했고 그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결국 유라이는 폭행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오만했던 공주님의 몰락.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지욱과 은서는 처음 만났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서민의 집이 아닌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지욱은 그곳에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은서 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계약이나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은 가장 큰 폭풍을 함께 이겨내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행복만이 가득할 터였다. 유라희의 몰락과 함께 두 사람을 둘러쌌던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강지욱과 한은서는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바로 LK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강건호 명예회장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지욱에게 본가로 들어오라는 엄한 호출이 떨어졌다. 지욱은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은 역력했다. 그는 조부가 은서의 평범한 배경을 문제 삼아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며느리로 꾸미기 위해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은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 이 모습 그대로 갈래요.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입던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원피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재벌가 며느리 연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 한은서로서 할아버님을 뵙고 싶어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욱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강하고 주체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강씨 가문의 전통 한옥저택. 묵직한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굳게 입을 다문 집사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마루에는 강건호 회장이 홀로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지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은서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네가 내 손자를 망쳐놓은 그 계집이냐. 강 회장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말에 지욱이 발끈하여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은서가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강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자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거짓도 과장도 없이 자신과 지욱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거짓말과 자신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욱 씨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건호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사람 보는 눈이 비상한 노인이었다.
그는 은서의 눈빛에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꾸밈없는 순수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손자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았다.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고집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됐다. 그만하면.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무뚝뚝하게 툭 내뱉었다. 이 늙은이 앞에서 주책 떨지 말고 어서 날 잡아 국수나 한 그릇 얻어먹어보자. 그것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따뜻한 허락의 표현이었다. 지욱과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장 넘기 힘들었던 산을 함께 넘어선 것이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구청으로 가 예전에 거짓된 혼인 신고를 무효로 처리했다. 과거의 모든 거짓을 깨끗이 지워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수백 명의 하객을 초대한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오직 가족들과 은서의 건강을 되찾은 동생만이 참석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옥탑방 옥상에서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1년 후 강지욱은 이전보다 더욱더 유능하고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기만 한 총수가 아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리더로 변해 있었다. 은서는 재벌가 사모님으로 안주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세웠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하는서들을 돕는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예전의 옥탑방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의 옥상에 서서 그들은 함께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지욱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은서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행복하게 웃었다. 하룻밤의 실수와 거짓된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하고 완전한 행복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절반은 변했을 법한 시간 동안 강지욱과 한은서의 세상은 더없이 행복하고 견고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귀여운 딸 강하늘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하늘이는 아빠를 쏙 빼닮은 외모에 엄마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다. 지욱은 더 이상 LK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닌 딸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딸바보 아빠가 되어 있었다. 주말 오후 그들의 집 거실은 하늘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욱은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려 딸을 위한 말이 되어주고 있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뜨개질을 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자신의 재단에서 후원하는 미혼모들을 위해 아기 옷을 직접 만들어 선물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녀의 사회적 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지욱의 LK그룹 역시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부와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파트너라고 불렀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얼마 전 강건호 명예회장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지욱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내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네가 한은서라는 아이와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 아이는 우리 그룹이 아닌 그룹의 주인을 구했으니까.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정은 그들의 사랑에 가장 큰 축복이 되어 주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지욱은 그녀에게 외출을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들의 인연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제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작은 제즈바였다. 어두운 조명과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는 여전했다. 그들은 낯선 이끌림에 서로에게 다가갔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없이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때 당신을 다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 이미 서로를 알아봤던 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영혼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가 아니었다.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고 외로웠던 두 사람이 거짓과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핥히고 부서뜨린 후 마침내 서로의 조각을 맞추어 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 치열한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발을 나온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던 옥탑방 동네를 찾았다. 이제는 재개발되어 새로운 빌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언덕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가끔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계속 김민중과 한은서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은서의 질문에 지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마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의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의 무게를 이겨냈기에 비로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함께 이겨낸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잠든 줄 알았던 하늘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와 아빠의 품에 동시에 안겼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온기, 이 평범한 행복.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거짓말과 하룻밤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의 이름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